안녕하세요. 투자해 보는 것 투어리입니다. 오늘 박셀바이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1,100원 오른 123,2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8%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번 고점인 129,900원이죠. 이날 10%대 상승했던 고점을 넘어서고 이전에 61선 문턱에서 좀 좌절한 이 3월 2일 목이죠. 이날도 시가가 61선 아래에서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1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61선을 재차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 12%로 빠진 그런 가격대인 이 129,400원 시가죠. 이 부분까지 한번 살짝 보여주고 좀 밀려서 8.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21선 이 부분을 마저 깨기 시작하면은 또 아래로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고, 만약에 좀 빠지면은 이 부분에서 버티셨던 분들이 다시 또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 좋은데 주가가 다시 10만 원대 아래로 내려오거나 전저점을 깨게 되면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더 장기적인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었고, 21선이 깨진다면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좀 줄이는,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시 담는 그런 전략을 좀 사용하셔라 이번에는. 왜냐면은 앞에 삼산을 보이고 또다시 작은 삼산을 만들고 이 어렵게 만든 상승 추세대를 다시 깨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시달릴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제가 뭐 21선을 깨고 주가가 빠진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걸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요 하락 추세대를 깨고 빠지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의 차트로 시젠을 좀 설명드렸었는데, 시젠이랑 다르다. 박셀바이오는 당연히 다른 주식입니다. 시젠은 뭐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떨어진 상태고, 단순히 이 패턴, 단순히 그 차트 흐름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어떤 기존의 주요 지지대를 깨고 내려갔을 때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냥 시젠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박셀바이온 시젠이랑 다른 주식이고, 박셀바이온 지금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 주식이고, 어제 영상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61선이 올라가는 와중에 다시 이걸 타고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이 21선이 깨졌을 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냥 다시 보고만 있다가는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좀 빠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늘 뭐 21선을 보란듯이 지지하고 18% 넘는 상승을 또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거래량이 죽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일 대비 뭐 400%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터지고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죽고 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호재 없이 1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시가가 11만 1,200원, 21선은 11만 1,080원. 그래서 21선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지금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30% 봉이 지금 연달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 거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바닥권에서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 지금 뭐 박수를 킨 승인 얘기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 점점점 무르익고 있는데, 결국 그 타이밍이 이런 이평선, 주요 이평선을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 양봉에서 좀 나와주면서 이 앞산, 작은 산 이후에 좀 강한 큰 산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단기적인, 이 테크니컬적인 반등처럼 21선이 닿고 팡 뜨고 또 옆으로 밀리다가 또 뜨고, 이 가격대, 이 12만 원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아래쪽으로 질질 흘러내리면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꺾이면서 다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별 상황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 양끌이 매수 들어왔고요. 개인만 지금 좀 던진 모습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상승이 좀 있었고 어제 그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12만 원 위에서 좀 이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일어났을 것 같고, 그 물량을 투신이랑 사모펀드, 기타 법인 쪽에서 외국인이랑 같이 받은 모양입니다. 투신이 또 이틀 던지고 오늘 더 큰 물량을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지금 좀
이 가격대, 이 하방 가격대에서는 좀 물량을 좀 싣고 있는 모양이고, 개인들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던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물량은 별로 없어요. 이 위쪽에 물린 분들은 어차피 지금 팔 엄두를 못 내시고 있고, 결국 이 상한가 이 위쪽에서 좀 들어왔다가 좀 어쩔 수 없이 물리신 분들, 좀 물타신 분들, 이런 분들 물량이 좀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평선 대응하면서 손절하다가 재산 다 날아간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평선이 정답이 아니에요. 이평선만 보고 매매하면은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그 투자 기법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좀 이평선을 주로 보는 편이고, 뭐 예를 들어서 원칙이 있으면 어떤 기법이라도, 그러니까 동일한 원칙, 이평선이건 MACD건 뭐 볼린저 밴드건 일목이던 자신만의 원칙, 그러니까 자기가 동일한 잣대로 항상 동일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을 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이평선을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이 이평선 매매가 뭐 정답이다, 나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그런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평선 매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평선에 좀 관심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본인에게 맞지 않고 이평선 매매를 했더니 손해만 자꾸 난다 하시면은 이평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고, 단순히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날 이평선을 갭으로 돌파하고 시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런 날은 과감하게 따라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강한 시세, 결국 이 윗선에서 못 팔았다고 하면은 이 이평선이 깨질 때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어디서 하는지, 손절을 어디서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수수료만 많이 날리고 계속 손절 금액만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이평선 매매입니다. 결국 이 이평선 여기서 깨졌을 때 종가로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또 지켜보다가 이평선을 다시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평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날 좀 불안하면 종가로라도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은 계속 지켜보다가 이평선이 깨일 때까지 지켜보겠죠. 그럼 지금 이날 종가에, 불안해서 종가에 들어갔다고 해도 11만 원 9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로 안 깨고 13만 4천 원까지 갔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지나간 차트만 보고 얘기하면 당연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게 좀 설정하시면 되고, 그 방법으로 이평선 매매를 했으면, 만약에 이 종목을 작년 10월부터 봤으면 이날 21선을 돌파하죠. 그리고 뭐 이날 정확히 돌파하면서 갭으로 21선을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좀 애매하다 싶으면 뭐 종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21선이 깨진 이후에 손절이라고 봤을 때, 네, 20만 원, 이날 종가상 살짝 깼죠. 그래서 이날은 살짝 깼기 때문에 소심해서 팔지 못하고 다음날 버티고, 이날은 좀 완벽하게 깼죠. 근데 사람 심리가 이 쌍바닥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날 팔았다고 하더라도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쪽 만 원대이기 때문에 10배 낮죠. 그냥 이평선 매매만 했다고 치면요. 여기서 21선 지지받는 걸 보고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21선을 깼기 때문에 다시 손절한다. 손절했으면 여기서 돌파할 때 이때 손절한 물량을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떤 종목은 이평선으로 보고 어떤 종목은 RSI로 보고 뭐 어떤 종목은 볼린저 밴드로 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서 그때그때 본인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이평선은 그래도 깨졌지만 호재가 남아있어, 아니면 뭐 이 이평선은 아직 각도가 살아있어, 이런 식의 자기만의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여기서도 여기같이 이렇게 갭을 확실히 뜬 날 같은 경우에 따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바닥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그럼 한번 보실까요? 현대바이오가 이날 21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21선 깰 때까지 버텨보겠다. 그럼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그리고 여기서 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지기 전에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22평을 깼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정리하셨어야 되고, 이날 아직 이봉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정리는 아니고, 24일 날 오늘 종가상
100%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장 10분 남기고 완전히 말아 올렸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틀린 게 아니고 어떤 이 이평선을 깬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면 바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흐름이 특이한 케이스지 100번 중에 한 번 나오는 케이스를 가지고 그 종목은 안 그렇지 않냐,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 평생 차트를 봐도 이도 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이평선이 난 전혀 난 이평선 매매 해봤더니 맨날 아니더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금 보조 지표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고 돌고 돌아서 이평선 쪽으로 왔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많이 보던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번 차트를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해외 선물이나 아니면 원유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던 건데 이 볼린저 밴드는 좀 주식하고는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왜냐면 양방향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봉이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다음 봉이 볼린저 밴드 위에를 달 때 매도, 그리고 여 위에서 매도를 했으면 중심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하고 재차 깨면 이 바닥 달 때까지 버티는,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중심선을 뚫으면 이쪽 위쪽 중심선, 그리고 만약에 바닥을 안 닫고 올라갔다가 중심선 지지받고 중심선 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 중심선 위를 올라타면서 이쪽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처럼.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타면서 중심선 위로 올라타면서 계속 주가가 중심선 위에서 노는 그런 상태까지 좀 홀딩하는 이런 뭐 전략들 많이 있어요.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바이오. 이 안에 타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다음 안에 봉이 위에 상단을 닿으면 여기서 매도. 그래서 이 중심선 달 때까지 버티고 중심선이 한번 닿으면은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중심선을 깨면은 아래 중심선 달 때까지 매도. 뭐 이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계속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들어온 봉이 이 위에 봉을 닿으면은 다시 밀려서 이 아래 하단선까지 거의 내려온다. 여긴 닿진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거나 그럴 때 타점을 잡는 그런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다 100%는 없어요. 다 확률이 뭐 반반, 60%뭐 이렇게 되는데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박셀바이오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지 못하고, 하지만 이런 추세대를 새롭게 만들고 지금 이 아래쪽에 오늘 보여줄 수도 있는 자리에서 좀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욕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어느 그 사냥꾼 두 명이 해외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슴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그 무인도 섬에 가서 이 사냥을 하러 포수 두 명이 갔는데 섬에 내리니까 헬기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슴을 10마리씩밖에 못 잡습니다. 11마리를 잡으면 헬기가 무거워서 우리가 돌아가다가 추락할 수가 있으니 꼭 10마리씩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 두 명이 열심히 사냥을 하죠. 근데 10마리를 다 잡고 나니까 한 마리씩만 더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헬기 조종사 몰래 한 마리씩 더 잡아가지고 11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니나 다를까 무게가 중량이 초과돼서 헬기가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헬기 조종사는 죽고 두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한 사냥꾼이 다른 사냥꾼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떨어진 곳이 어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냥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떨어졌던 거기 근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추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아남아서 1년 지나서 헬기를 타고 갔다가 또 똑같은 욕심을 부려서 또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 놓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 좀 홀딩을 하시고,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주식들을 거래하실 때도 본인이 좀 설정해 놓은 목표가, 그리고 이익 목표치, 그리고 손절 라인, 이런 거를 좀 잘 지키셔 가지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야지, 너무 주가가 또 이렇게 상승하면 사람 욕심이 15만 원만 와도 감사하겠다 하지만 막상 15만 원이 가면 더 하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또 못 팔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 목표한 가격이 오면은 좀 어느 일정 부분씩은 좀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셀바이오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